저희 새로 오신 강성태 원장님이십니다. 왜 이런 걸 물어봐? 왜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고. 치약과 교정과 같은 경우는 특히 아무 쓸모없는 전쟁 났는데 교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제일 필요 없는 인력이 제일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건 꽤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진료를 안 했습니다. 아니 저는 검진 버스라고 해서 치과 의사 되면 치과 의사는 아무것도 몰라 사실.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야. 치과만 알지. 그 위에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당하면 안 되는 거야.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군복무를 대체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군지 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장님 소개해주시겠어요? 저희 새로 오신 강성태 원장님이십니다. 제 채널에 가끔 이제 출연하셔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오늘은 가볍게 공중보건의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기로 했어요. 공중보건의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보통 공보의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의사들 그리고 치과의사들 그리고 한의사들까지 보통 이제 공중보건의로 한 3년 동안 군복무를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받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군의관으로 군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중보건의들은 보통 보건소나 보건소보다 조금 작은 보건지소 같은 데에서 이제 조금 섬 같은 의료가 좀 닿기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3년간 도서지역 같은 데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공중보건의라고 하고요. 군의관은 끌려가고 공보의는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같이 끌려가는데 뭔가 약간 그 기분이 이제 군대와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 자체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공중보건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상 임기제 공무원이라서 군인과 공무원의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기분적인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수련을 같은 동기라고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의료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원주라든지 일산병원이라든지 다 포함을 하는데 남자가 총 6명인가 그랬어. 같은 동기에. 그 중에 지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에서 매우 훌륭한 일을 해내고 계신 우리 최성환 교수님께서 혼자 유일하게 군대를 가셨고 우리 나머지는 다 공보위를 갔거든. 성태 원장님 동기는 어떻게 됐나? 저희 군대에 갈 동기가 총 7명 있는데요. 저희 학번에도 딱 한 명만 군대 군의관으로 가게 돼가지고. 우리 밑에 학번은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네, 그게 막 연차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한 3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군의관을 먼저 이제 나라에서 아마 제일 필요해서 데리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3년 정도 주기가 보통 좀 있어요. 군의관 되고 공보위 되면 희비가 엇갈리고 그럼요. 우리 최성환 교수님께서 엄청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교수님 한번 모시고 내가 유튜브를 한번 해야 되는데 공보위 가면 이제 막 도서 지역에 아까 뭐 의료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 계층이 아니구나 취약한 지역이지. 지역이요. 네. 그쪽에 어떤 의료 서비스를 진료를 하는 건데 나는 진료를 안 했거든. 네. 나는 이제 경기도 평택 송탄보건소에서 근무를 했고 그게 벌써 10년이 더 넘었더라고. 12년도니까. 그래서 나는 공보위 평택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랑 요즘에도 가끔 만나서 뭐 술도 한잔하고 연락도 자주 하는데 선생님은 진료했어요? 예, 저는 총 그 원장님 그러면 한 군데에서 3년간 계셨던 거죠? 송탄보건소에서 3년간 있었지. 저는 첫해 되게 이제 사실 평택은 경기도권이라서 되게 좋은 곳이라고 다들 선호하는 곳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차 때 전라남도 완도라는 굉장히 머나먼 곳에서 이제 1년 있다 와서 되게 슬픈 도움 하나 넣어줘. 정말 전라남도를 가게 될 줄 몰랐는데 살면서 이제 섬을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쪽에 계신 이제 도서민 분들 진료 좀 해드렸고요. 섬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치과 시설이 좀 가기가 좀 어려워서 거기서 이제 나가는 데가 오래 걸리니까 제가 좀 도맡아서 진료를 한 1년간 맡아서 했는데 환자분들 되게 많이 오셨고요. 섬에는 또 외국인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 네, 요새는 좀 옛날에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촌이다 보니까 인력들이 좀 부족해서 막 러시아, 뭐 태국, 뭐 동남 베트남 이런 쪽에서도 다 오시고. 체류자는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돈은 받기는 받으시더라고요. 약간 의료 건강보험 같은 게 뭐 적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되게 젊은 분들도 꽤 2년차 많았습니다. 때는? 2년차 때는 이제 충청북도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충청북도 제천으로 넘어갔어요. 보통 이게 전라남도 섬 같은 데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고생했으니까 네, 도가니도 도서 지역에서 그게 1순위 막 이렇게 순위가 좀 높고 그럼 보통 남는 자리 중에서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간 우선권 같은 게 좀 주어지죠. 3년 내내 고생하기는 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2년차 때는 충북
네, 충청북도 3년차 때는 3년차 때 충청북도 내에서 제천에서 진천으로 한 번 더 옮겼습니다. 제천보단 진천이 좋은 곳이고 조금 더 서울이랑 좀 가까워서 네, 좀 이게 거리가 좀 또 중요하지 않나요? 보통은 군의관은 또 약간 다른 문제인데 공중보건의는 서울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그쵸. 이게 1순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지방 사람들은 지방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제 친구는 일부러 제주도를 지원해서 간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보이라는 게 참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추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나고 나서 맞아요. 보면 나는 그쵸. 섬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섬에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있다 온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섬에 한번 가볼 일이 언제 있겠어 평생 살면서. 맞아요. 그래서 네. 한번 그때를 핑계 삼아 가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섬에 안 갔다 온 경기도 공보이가 할 수 있는 말이지. 한 20년 뒤면은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섬에서 추억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재밌는 일도 많지 뭐 공보이. 그렇죠. 막 태풍도 올라오면은 막 지붕이 엄청 떨리고요. 아 장난이 아니야. 섬 공보인 그것도 있잖아. 나오고 싶을 때 못 나오는 경우도 아 많지만 맞아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일도 생기고. 네 맞아요. 뭐. 그래서 태풍 오거나 하면은 파도가 높으면은 배가 안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 배를 못 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분 좋고. 네, 내륙이라 하는 좀 본토에 이제 의료원 같은데 가서 출석 체크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 네. 출석을 해야 돼. 네, 저 왔습니다. 이런 걸 해야 돼가지고 그런 보통 기억들이 있어요. 공보이를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 거기서 개원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개원지를 어쨌든 개원을 보통은 본인이 잘 아는 곳에서 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서울 사람들은 보통 서울에서 개원을 하겠지만 또 서울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울에서 크고 자란 이런 성태 같은 서울 토박이 서울밖에 모르던 애가 뭐 지방에 가봤는데 지방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이 동네에서 내가 개원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지방에 개원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아. 제가 아는 한 친구도 강원도 영월 쪽에서 공중보건의 일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친구도 있고 아무튼 3년이란 뭐 짧으면 짧고 긴 시간은 긴 시간인데 되게 큰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공보이는 참 좋았던 것 같아. 내 마음엔 3가지 고향이 있잖아. 내가 태어난 대전도 고향이고 내가 평택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어. 다시는 안 가고 있지만 부대찌개 먹으러 가. 평택에 가장 맛있는 부대찌개 집은 쇠네집이라고. 내가 요즘에도 밥 먹으러 가거든.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만큼 뭐 좋은 추억이 많았던 곳이라.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공중보건이 가기 전에 훈련소를 갔다가 가는 건가요? 훈련소 우리는 한 달이었고 네, 저희까지는 한 달이고요. 제가 딱 갔을 때가 딱 그 코비드 19이 딱 터졌을 때라서 훈련도 못 하고 했는데 저희 다음 해부터 3주로 줄었습니다. 네, 그게 손흥민 선수가 한번 해병대를 가서 줄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썰이 있긴 한데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다음 연차부터 3주. 한 달이 진짜 길어. 너무 길어요. 한 달이 너무 길어서 군대 오래 갔다 오신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 달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그러면은 시간을 돌려서 만약에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공중보건이 다시 한번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선생님 군대 다시 갈 거야? 왜 이런 걸 물어봐? 왜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봐? 저 공중보건이 가기 전에 과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 교정과라든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공중보건이랑 전공이랑은 좀 관련이 많이 없기는 한데 보통 전공이 정해지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귀한 인재라서 나라에서 이제 군대로 이제 모시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구강외과 이런 거는 그냥 군대를 가야 되는. 왜냐면 군인들이 많이 다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치의과, 유능한 교정과 인재죠. 같은 경우는 특히 아무 쓸모없는 전쟁 나는데 교정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뭐 필요 없는 인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보에도 좀 많이 가고. 그러면은 혹시 가장 생각나는 환자분들 계신가요? 저는 진료를 안 했습니다. 아니 저는 검진 버스라고 해서 내과 원장님, 한의과 원장님 저 셋이서 버스를 타고 평택에 있는 지역을 다니는데 평택은 경기도고 큰 도시란 말이야. 치과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치과 원장님들이 공중보건의가 진료하는 걸 일단 원치 않으실 테고 반대를 하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데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한의과 선생님이랑 내과 원장님이랑 갈 때 저는 껴서 같이 가서 그분들의 이제 구강위생 상담을 해드리는데 노인정을 가요.
각 지역의 그 동네마다 가는데 내가 3년 동안 거기를 계속 가니까 사실 거기 어르신들은 바뀌지가 않잖아. 전입 인구가 사실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나는 맨날 가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새로운 원장님 오셨다고 뭐 인사도 좀 하고 막 물어볼 게 되게 많았는데 사실 난 진짜 한 1년 지나고 나서는 노인정 가서 그냥 내과 원장님들 한의과 선생님 되게 바쁘거든. 정말 바쁜데 나는 아무도 찾아주질 않아서 옆에 나가서 책 보고 나 그래서 공중보건 때 책 엄청 많이 봤거든. 책 계속 보고 거기 노인정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로 와 하면 수박 같이 먹고 그냥 동네 주민처럼 놀다 왔지. 사실 전 진짜 진료를 안 했어요. 보건소 자체에 뭐 이런 유닛 체어가 없어요. 진료 기구도 없고. 그래서 전 검진 다니고 행사 다니고 학교 가서 애기들 교육하고 유치원 가서 애들 양치 규질 교육하고 초등학교 가서 강의하고 고등학교 가서 강의하고 이런 걸 했지 진료는 그냥 아예 안 했거든. 진료를 그때 좀 했어야 되는데. 되게 좋기도 하면서 약간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되게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이 해봤는데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하는 일이 너무 없으면 내가 봤을 때 이런 시 단위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다 없어져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차라리 왜 필요한지. 섬에 한 5명씩 보내고 해야지. 후배들아 미안하다. 그치 뭐 네, 시에 가서 그쵸? 뭐 할 일이 없는데. 치과 의사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뭔가 메리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공중보건이라는 자체가. 메리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인턴 하고 나서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의무사관 후보생이라는 걸 서명을 받으러 왔었어요. 저희 학교 여기 졸업할 때쯤. 이제 그거를 서명한 순간 이제 일반 사병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병원에서 인턴할 때 이제 혹시 교정과에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군대를 이제 군의관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사병으로 한번 갈 수 있을까 해서 카투사 같은 거 의경이나 좀 기간이 짧으니까 지원해 보려고 했는데 지원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군의관이라든지 공중보건의 인력이 되게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메리트라면 메리트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 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점이라면 단점이라서 제 친구들이 너는 왜 아직도 군대냐, 남들 군대는 빨리 가는데 너는 아직도 그러냐, 이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1년 반이죠. 네, 1년 반, 딱 거의 2배니까 이거는 참 2배 정도면은 저라면 현역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근데 오늘 컨텐츠는 우리 강 원장님도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기 강 원장님은 이제 약간 이제 외과 전문이신데 저랑 좀 비슷해요. 병판이로, 예. 다음에. 보통, 예, 군의관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이제 판정하는 의사로 계셨기 때문에 저랑 약간 좀 결이 비슷한, 예, 강 원장님이십니다. 공보의 3년은 정말 잘 쓰면 엄청 좋아요. 책도 진짜 많이 봤고 그때 내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치과대학 가가지고 치과 공부만 하다 치과의사 되면 치과의사는 아무것도 몰라 사실. 되게 멍청한 사람들이야. 치과만 알지 그 위에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 나도 잘 모르지만 나는 공보의 때 진짜 부동산 경매 공부했지. 뭐 컴퓨터 뭐 좀 한다고 사실은 지금 보면 되게 까불었던 것 같지만 뭐 앱 만든다고 막 친구들 만나서 돌아다니고 그때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사람들 안 할 때 막 그 출시하셨어요? 뭐 떼다가 팔아서 돈 벌고 이거 다 불법이야 사실. 공보일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푼돈이니까 사실 내가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공보일 때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많이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치과 의사를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공보일 때 내 친구는 진짜로 같이 앱 만들고 막 했던 친구는 그 앱을 지금까지도 잘 키워서 10여 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꽤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 같이 만들었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공보일을 하면서 좀 많은 것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진 않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이제 3년을 다 1년, 1년, 1년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약간 연차마다 좀 컨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차 때는 섬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섬 생활 적응하면서 거기서 이제 할 게 헬스장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어서 부녀회관 같은데 이제 운동기구가 좀 있어서 운동에 좀 매진을 했고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2년차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여태까지 치과 의사로서의 삶 말고 다른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거는 되게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니면 못하지. 인천 연세바로 치과에서 일하시고 있는 강성태 원장님은 우리가 아는 그 대치동 엘리트, 치과대학교를 오고 싶어서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대치동 엘리트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치과대학에 오게 됐는지 한번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